3분의 2 동의를 네, 받으면 네. 나머지 3분의 1 수요자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네. 원래는 안 물어보고 뺏을 수도 있는데 3분의 2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을 좀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80% 가지고 20% 뺏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3분의 1에 속하는 순간 항상 국가에게 뭐가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였다. 야, 다 내놓은 대신에 우리가 건물 번듯하게 지을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로민불. 공로민물이 뭐죠? 안녕하세요. 매불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부동산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2021 매불이 부테크쇼 라이브 행사의 하나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부동산 전망을 물어보면은 뭐 하나같이 다 상승 얘기하는데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극도의 혼조. 아, 극도의 혼조요? 혼조라는 게 네. 상승 압력이 있고 하락 압력이 둘 다가 팽팽하게 맞서는 게 아니냐. 역대 뭐 80년대 뭐 3조 호황 이후에 네.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 이만큼 해도 되나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주변에 뭐 아파트 값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훅 하고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이 많고 또 이제 몇몇 분은 양도세만 좀 싸게 해주면은 언제든지 팔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사대책 정부에서 할 때 네. 보면은 집값 오르면 또 대책 내놓겠다는 문구가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하락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전세난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이 전세난이라는 거는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해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 연장됐으니까 2년간은 물량이 잠기고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순환이 되겠죠. 그럼 그때까지는 전세난으로 인한 상승 압력은 항상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방 압력, 상승 압력 이 두 개가 눈치를 보다가 6월달에 아마 제가 보기에 뭐 랑데뷰를 하지 않겠냐. 랑데뷰를 하는 거는 방향이 그때쯤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좀 눈치 보고 조금씩 올라가다가 6월달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과 또 추가 규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또 6월달에 또 추가 규제가 나온다? 이사 대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심리 안정 효과야 조금 있겠지만은 이사 대책에 따라서 옆집이 20층 올릴 수 있대. 그럼 그 동네 집값이 좀 들썩들썩할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4월에. 아, 이거는 뭐 엄청난 개발 호재 같아요. 전부 다 뭐 60만 원, 70만 원 이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갑자기 그러면 또 오르겠죠, 들썩들썩. 네. 그러다가 이제 6월달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장 공약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냥 뭐 공약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과라든가 세금 강하게 누르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좀 하방 쪽으로 잡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6월 이후에는 좀 하방 압력을 좀 좀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혼조세라면 그럼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역별로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네. 우리 시장을 보니까 보통 이제 상품별로 순환 사이클이 있고 지역별 사이클이 있어요. 네. 상품별이라는 게 이제 강남에 아파트가 제일 먼저 뜨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파트가 좀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파트 한 바퀴 탁 돌아요. 돌면 이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연립 빌라 이렇게 사시는데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아파트 다음에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단독 다 가고 이게 쭉 따라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 한번 다시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강남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한번 싹 돌고 다시 네. 오고 그다음 또 순서로 다시 가고 네. 뭐 그런 순서가 이제 상품별 순서인데 상품별 순서도 이제 거의 막바지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가는 거. 사실 지역별 확산은 불경기 때는 돈 풀었을 때 지방 집값은 잘 안 올라요 원래. 대도시 불경기인데 저기 경제가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동네 집을 산다는 건 좀 위험하죠. 무모한 짓이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될 때만 돈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만 폭등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도시만 폭등하다가 얼마 전까지. 그렇죠. 그러다 임대차 3법 하니까 지방 다 올랐죠. 뭐. 네. 그 전 세계에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차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유일한 나라인데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지방 곡선을 보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싹 들어가요. 임대차 3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한 4년 가까이 떨어지던 게 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예측을 하면은 최근 계속 틀려가지고 작년은 맞힌 줄 알았어요. 네. 조정이 올 것이다. 네. 여름까지 조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야, 올해는 드디어 맞췄구나 하는데 임대차법이
급속하게 통과되는 바람에 폭등해서 또 실수를 했고 정부에서 뭐 대책만 좀 안 나오면은 맞을 것 같은데 또 뭐 추가 대책 뭐 나오면 어디가 들썩거리고 뭐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이사 대책 얘기하셨는데 벌써부터 시장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좀 싸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의 공급 대책이라 하면은 공공택지 물량이 얼마가 있고 공공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직접 뭐 몇 년까지 몇 세대를 만들 수 있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 전까지도 정부에서 계속 그래왔죠. 발표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게 들어왔습니다. 민간이 이만큼을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5% 10%를 우리가 뺏어와서 개발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제목도 공급대책이 아니고 공급대책 위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공공주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공공이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상을 못하니까 장관님은 이게 보수적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급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사실 이게 공급 계획안이 아니고 공급 추산안 정도가 추산안. 그 물량을 보게 되면은 83만 6천 원을 공급해서 지난번에 하기로 했던 뭐 120몇만 원, 네, 117만 원, 200만 원 넘는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민간에서 하는 물량을 몇 %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민간이 하는 물량 자체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이 공급되는 걸 중복 카운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공급이 맞냐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과거 방식대로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나온 그 부동산 그 공급량을 따져보면은 26만 3천 원 정도예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딱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제 거의 뭐 60만 원 이 정도가 60만 원 좀 안 되게가 다 재개발해서 조금 뺏어오고 뭐 재건축에서 뺏어오고 역세권 뭐 이런 데서 좀 가져오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특이하다. 아주 독특한 계획이었다는 게 있고 이사 대책에는 좀 굉장히 좀 이상한 건데 뭐 아파트나 뭐 역세권 이런 거 할 때 처음에는 뭐 50% 동의 또는 10% 동의로 이렇게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1년 내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3분의 1 수요자 그 소유자를 다 뺏어갈 수 있어요. 아주 특이한 제도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3분의 2 동의해서 스타트했다가 아마 절반 동의해서 3분의 2 갔다가 과거에는 한 80%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 80% 가지고 20% 뺏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인가요? 90%. 근데 이번에는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3분의 1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상당히 좀 무리한 게 아니냐. 특히 이제 그 지역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단순히 아파트 하나 더 준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참고 있어. 그게 과연 정당한 건지 3분의 2가 3분의 1을 뺏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3분의 1에 속하는 순간 항상 국가에게 뭐가 뺏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회였다. 얼마 전에 고위 관료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원래는 안 물어보고 뺏을 수도 있는데 3분의 2나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을 좀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행정 편의적 발상. 옛날 개발 독재 시대의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개발 독재 시대 때 우리가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였죠? 신도시를 만들 때 택지개발 촉진법이라고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땅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손을 그어요. 손을 긋고 동의율 없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뺏어가요. 전 세계 선진국 중에는 그런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물어보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영등포 쪽방촌이라든가 동자동 쪽방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원래는 원래 택촉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사문화되고 이걸 이제 공공주택특별법이라서 공공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 그런 혜택을 주게 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상상도 못해요. 외국 사람은 상상도 못해요. 이런 혜택을 줬는데 그게 이제 외곽에 논밭, 산 이런 것들 살 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시내에 적용한 거예요. 시내 사람들 뻐글뻐글하게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거기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 내놓은 대신에 우리가 건물 멋지하게 지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뭐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뭐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보게 되면은 좋은 얘기만 있어요. 취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뺏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공이 할 때는 층수, 용적률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걸 민간한테 먼저 주면서 야, 너희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줄 테니 당신들이 개발해서 그 공공성 기여, 공공기여를 꼭 해라.
그래서 민간한테 먼저 물어보고 공공이 뺐든가 말든가 해야 되거든요. 공공이 판단해서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공조직이라는 게 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좀 높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비용을 적게 들여서 더 창의적인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공공이 뺏어가가지고 자기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민간이 할 때는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공로민불. 공로민물이 뭐죠? 공공이 하면 로맨스고 민간이 민간이 하면은 불륜. 불륜이다. 민간이 할 때는 못하잖아요. 막 못하게 규제 하고 다 뺏어간다. 예. 많이 뺏어가요. 예. 근데 공공이 하면은 덜 뺏어가. 덜 뺏어가고 사실 공공이 다 갖고 가는 거잖아요. 공공이 다 갖고 가는 네. 거죠. 뭐 몇십 층 더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뭐 500%, 700%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혜택을 민간한테 주고 똑같은 조건을 한번 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고 공공은 공공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H하고 뭐 SH 뭐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될 텐데, LH는 부채가 한 120조 원 될걸요 아마? 엄청 높죠. LH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임대업자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탁월하게 큰 임대업자인데, 그런 공룡이 또 더 큰 부채 부담을 안아가는 그런 게 과연 가능한가도 싶어요. 그리고 만약 공공 또 재개발, 공공 지적 시행 사업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여러 데들 손을 들면은 그 사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개가 되었다. 100개를 한 번에 다 관리할 능력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 수용하면 돈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공급 추산 계획 같은 공급 계획이 아니고. 사실 공급 대책 이번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시장에서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말씀 듣다 보면은 거의 뭐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보세요? 이게 저도 이제 그 몇 군데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강남 재건축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용적률 400% 500%가 실제 살아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빡빡하죠. 예, 그 우리가 2000년대 초반, 그때 90년대 후반 재건축을 400%로 푼 적이 있어요. 네. 399% 이렇게 막 지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가보면은 그냥 앞동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이고 그 정도로 이제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이 과연 정부에서 계산상으로 면적이 늘어나서 뭐 평당 단가가 어떻게 계산을 했겠죠. 근데 지금 주상복합하고 아파트 가격 차이가 20-30% 나잖아요. 평당 단가가.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빡빡함과 안 빡빡함의 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강남 이런 사람들은 고급 주택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동의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하면은 브랜드 시공사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국내 굴지의 브랜드사, 뭐 삼성, 현대, 대우, 뭐 대림, GS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비싸요. 이게 공사 비싸죠, 시공비가. 예. LH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급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LH가 시행해서 하면은 아마 고급화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권은 이제 반대하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뭐 한 조금 한두 동짜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마 좀 이렇게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면 못한다. 네. 뭐 리모델링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참여할 것 같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규모 단지나 사업성이 없는 단지는 하겠지만은 좀 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30%포인트를 더 주겠다 했잖아요, 수익을. 네. 근데 그 수익을 받는 대신에 거의 뭐 사업 기간 동안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팔면은 또 이제 똥값에 팔아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현금 청산밖에 못 하니까 그렇죠. 누가 제값 네. 주고 들어오겠어요. 이런 피해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부세 문제라든가 다주택자 문제라든가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마 엄청난 갈등이 새로 유발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강남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예. 오히려 강북이나 외곽 쪽은 관심이 있는데 예. 오히려 주택을 매수할 사람들은 그게 리스크 요인은, 왜냐면 난 그렇죠. 청산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를 더 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신축 선호를 더 심하게 만들다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야, 그러면 이제 다세대 단독 이런 거 모여있는데, 특히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역세권에 살고 있는 네.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 집이 뺏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한 5년, 10년 안전하게 살려면은 그게 아닌 주택을 찾아야 돼요. 지은 지 한 15년 미만 뭐 아파트 사야 되고, 뭐 그러면 아마 계속 그게 대상이 안 되는 지역만 쏠림 현상이 또 나타나고 양극화가 일어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작년에가 이제 교수님 얘기하신 게 이제 정부가 116 대책 얘기 15억 초과 예, 대출금지 얘기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출 이제 정부의 대책이 위험하다. 예. 얘기하셨는데 그럼 점점 더 시장이 더 왜곡돼서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꼬이겠죠. 15억 대출 영원, 9억 이상은 20%. 네. 그 나왔을 때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최초죠. 예. 너무나 기발해가지고 저도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도 아주 기발한 대책이에요. 그렇죠. 민간이 이만큼을 공급하고 있으면은 이걸 조금만 네. 조정하면은 공급이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너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뺏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한테도 공공성을 더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더 많이 부여하고 공공하고 똑같이 하면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얘들은 다 못하게 막고 이걸 뺏어오는 거죠. 뭐 제초안하고 뭐 저 2년 실거주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혜택 받아서 그대로 움직일 재건축 단지는 꽤 나타날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건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국가가 모든 걸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못 믿는다. 국가 개입 만능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각이 너무 큰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사실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 간혹 이제 연락이 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때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대한민국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 정책이 세계 최초인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험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들은 도시별로 조금씩 하고 이거보다 훨씬 약한 걸 실험해 봤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제일 세게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아마 국제 저널에 어마어마하게 논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기들 상상성으로만 실험을 했지 이렇게 강한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아마 굉장히 많은 논문이 한국 사람이 이제 세계적인 저널에 많이 기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